요즘은 스마트폰과 인터넷을 통한 빅데이터를 가지고 사람의 마음과 생각을 알 수 있지만 예전에는 사람들의 마음을 연구하기 위해서 대형 필드 실험들이 종종 있었습니다. 특히 두 번의 세계대전이 끝난 지 얼마 되지 않았던 시기에는 많은 사람들이 인간의 악함에 대해서 연구를 하기 시작했고, 전에 이야기했던 스탠퍼드의 교도소 실험도 그 중에 하나였습니다. 지금은 윤리성이나 효율성 측면에서 많이 사라지긴 했지만 요즘 우리가 OTT를 통해서 보는 서바이벌 예능 프로그램에서 심리 실험의 흔적들을 찾아보게 됩니다. 이런 프로그램들을 찾아보는 이유는 프로그램에 나오는 게임과 미션도 재미있지만 제한된 공간이나 자원, 그리고 공통의 목표를 갖고 있는 참가자들의 심리 변화와 행동이 사람들의 관심을 끌기 때문이죠. 오늘은 스탠퍼드 교도소 실험과 함께 1950년대를 대표하는 사회 실험인 로버스 케이브 실험, 우리말로 강도 동굴 실험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무자퍼 셰리프 박사는 앞서 이야기한 것처럼 두 번의 세계대전과 어린 시절 그의 경험을 통해 사람들 사이에 왜 갈등이 생기는지, 그리고 그 갈등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지 궁금했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확인하기 위해 실험을 설계하고 실행에 옮기게 되죠. 1954년 여름, 11살, 중산층, 백인, 개신교의 공통점을 가지고 있는 11명의 아이들이 선발됩니다. 아이의 부모들에게는 실험에 대한 동의를 구하긴 했지만 정작 이 아이들은 실험에 대해서는 자세히 알지 못한 채 단순히 3주 동안 진행되는 즐거운 여름 캠프로 알고 참여하게 되죠. 장소는 오클라호마주에 있는 로버스 케이브 국립공원입니다. 한국말로 하면 강도동굴이라고 번역할 수 있겠는데요. 19세기 무법자들이 숨어있던 장소로 유명한 곳이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름과는 상관없이 아이들이 사회와 분리돼서 격리될 수 있고 연구자들이 동선을 파악하기 쉽기 때문에 선정이 되었습니다. 실험에서 아이들은 자유롭게 생활합니다. 규칙도 스스로 정하고 방울뱀이라는 그룹의 이름도 정해서 자기들에게 주어진 깃발을 꾸미기도 했습니다. 자유로운 분위기 속에 밥, 청소, 빨래와 같은 일상적인 일들도 역할을 나눠서 했습니다. 자연스럽게 그룹 안에서 리더들도 세워지게 되었고요. 물론 작은 의견 충돌이 있긴 했지만 수영이나 산책 외에도 연구자들이 제공하는 즐거운 활동들 덕분에 만족스러운 캠프 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일주일이 지나고 2주차가 되었을 때 연구자들은 이들에게 새로운 구역으로 활동을 제안합니다. 기대하는 마음으로 연구자들이 제공한 구역으로 이동한 아이들, 이곳에서 그들은 새로운 사실을 알게 됩니다. 캠프에 참여한 그룹은 자기들만이 아니었다는 사실이죠. 낯선 장소에서 만난 그 아이들은 자신들을 독수리 그룹이라고 소개했습니다. 독수리 그룹은 방울뱀 그룹과 마찬가지로 일주일 전 동일한 시간에 도착한 아이들입니다. 인원, 피부색, 배경, 종교 모두 동일한 아이들이었죠. 자기들만 있다고 생각했던 캠프에서 낯선 그룹을 만난 아이들은 연구자에게 물어보지만 연구자들은 그냥 캠프에 함께하는 아이들이라고 설명할 뿐 그 이외의 이야기는 해주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첫 만남 이후 연구자들은 두 그룹에게 야구, 축구, 줄다리기 같은 시합을 제안합니다. 우승팀에게는 캠프에서 사용할 수 있는 코인과 만능 군용 나이프 같은 보상이 주어졌고, 그 중에 코인은 연구자들이 운영하는 캠프 매점에서 간식이나 필요한 물건들을 구입하는 용도로 사용할 수 있었습니다. 자연스럽게 두 그룹은 경쟁을 시작하게 된 것이죠. 시합 후 승자와 패자가 나뉜 상황에서 아이들의 갈등은 깊어가기 시작했습니다. 이후 운동이나 퀴즈 같은 경쟁 활동을 통해서 연구자들은 자신들이 의도한 대로 경쟁을 통한 갈등을 만드는 데 성공했지만 연구자들이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아이들의 갈등이 생각보다 깊었고 그 분노는 서로를 향하고 있었다는 사실이죠. 2주차 어느 날 밤 독수리 그룹의 아이들이 방울뱀 그룹의 숙소로 몰래 가서 깃발을 훔쳐옵니다. 깃발 훔치기에 성공한 독수리 그룹이 우월함을 과시하자 방울뱀 그룹도 깃발 훔치기에 동참하게 되죠. 처음에는 단순히 깃발을 훔치기에 그쳤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깃발에 낙서를 하거나 부숴버리는 행동들이 시작됐고, 깃발을 훔치는 과정에서 격렬한 몸싸움과 함께 상대방에 대한 욕설과 고성이 오가는 등 결국 연구자들이 나서서 아이들을 중지하기에 이릅니다. 자신들의 생각보다 아이들의 갈등이 심각해지자 연구자들은 아이들의 갈등을 해결하기 위한 프로그램을 제공합니다. 함께 영화를 보거나 공원에 콩을 줍는다거나 기념일날 폭죽놀이를 통해서 갈등을 해결해 보려고 했지만 효과는 미비했죠. 단순히 1주차에 했던 친해지기 활동과 같은 프로그램으로는 아이들의 갈등이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연구자들은 상의 끝에 이들에게 시련을 주기로 결정합니다. 두 그룹이 함께 해야만 해결할 수 있는 문제를 주기로 한 것이죠. 그리고 이것은 깊은 갈등에 빠진 두 그룹을 극적으로 화해시키게 됩니다. 3주차인 어느 날 연구자들은 두 그룹의 아이들에게 공용으로 사용하는 식수 수도꼭지가 고장났다는 사실을 알려줍니다. 이 수도꼭지를 제외하고는 식수를 공급받을 수 없기 때문에 이것은 매우 귀중한 자원이었죠.
아이들은 처음에는 상대방 그룹을 비난했지만 곧 지금은 협력을 해야 하는 상황이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함께 힘을 합쳐 물길을 찾던 끝에 수도꼭지를 막고 있는 장애물을 발견하게 되고 힘을 합쳐 제거 작업을 통해 캠프에는 다시 식수가 공급됩니다. 독수리 그룹의 구역에는 물을 저장할 수 있는 큰 물통이 없다는 것을 알고 있던 방울뱀 그룹은 독수리 그룹에게 먼저 물을 마실 수 있게 양보하는 모습도 보이게 되죠. 그리고 또 한 가지 사건이 있었는데 이 사건은 사실 연구진이 의도한 사건은 아니라고 합니다. 하지만 결국 두 집단이 협력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는 경험을 쌓게 했죠. 캠프에는 아이들의 이동을 위한 트럭이 하나 있었는데 인원이 많아서 두 팀이 각각 한 팀씩 이동을 해야 했습니다. 어느 날 방울뱀 그룹이 먼저 트럭을 타고 이동하던 도중 트럭의 바퀴가 빠지게 되었고 머리를 맞대고 토의 끝에 다 같이 힘을 합쳐서 트럭을 들고 바퀴를 껴서 문제를 해결하게 되었습니다. 이 외에도 영화 상영과 관련된 연구진과의 협상, 사소한 갈등들이 있긴 했지만 잘 조율됐고 3주차의 캠프가 끝난 뒤에는 그룹이 함께 한 버스를 타고 귀가했다고 합니다. 이 실험을 통해서 무자프 셰리프 박사는 그룹 간에는 경쟁을 통해서 갈등이 발생하며 그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공통의 목표가 될 수 있는 새로운 문제를 제시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발표합니다. 이는 사회과학 실험의 대표작으로 남는 아름다운 결말이 될 뻔했지만 2016년 영국 가디언지에 한 기사가 실립니다. 호주의 심리학자인 지나 페리 박사는 유명한 사회심리학 실험들을 조사하고 재검증하는 것으로 알려진 사람입니다. 지나 페리 박사는 로버스 케이브 실험뿐만 아니라 스탠리 밀그램의 복종 실험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했었죠. 지나 페리 박사의 연구에 따르면 셰리프 박사는 로버스 케이브 실험 이전에 유사한 실험을 진행한 적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 결과가 본인의 가설대로 그룹 간의 갈등으로 나오지 않자 실험을 재설계한 뒤 로버스 케이브에서 실험을 실시했다고 합니다. 실험 대상이 11살인 이유도 더 나이가 있는 청소년이나 성인이 실험에 참여할 경우 연구자들의 의도를 파악하거나 연구자의 개입에 반발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었다고 하는데요. 연구자들은 캠프 기간 동안 상대 그룹을 적으로 여기도록 부추겼다는 주장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더욱 놀라운 사실은 사실 세 번째 그룹이 존재한다는 것이죠. 최초의 실험은 3개의 그룹 총 33명의 아이들이 참여를 했지만 경쟁을 통해 갈등 관계가 만들어진 방울뱀, 독수리 그룹과는 다르게 사라진 세 번째 그룹은 경쟁 상황 속에서도 협력하는 모습을 보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셰리프 박사는 세 번째 그룹을 실험에서 제외시켜 버리게 된 거죠. 지나 페리 박사가 인터뷰한 방울뱀, 독수리 그룹의 참가자도 시간이 지난 지금까지 그 당시의 캠프가 실험이라고 알지 못했던 것을 봤을 때 세 번째 그룹도 본인들이 셰리프 박사의 실험에 참여했는지 몰랐을 가능성도 있다고 합니다. 물론 지나 페리 박사의 의견도 말 그대로의 주장이고 로버스 케이브 실험이 각 분야에 미친 영향이 있기 때문에 의미가 전혀 없다고 볼 수는 없지만 1988년 무자퍼 셰리프 박사가 세상을 떠났기 때문에 실험에 대한 진실은 알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이 실험의 결과가 인간은 본래 갈등 상황에서도 서로를 이해하고 협력하며 문제를 해결하려 한다는 결론으로 나왔다면 이후에 어떤 변화들이 있었을지 한편으로 궁금해지기도 합니다. 오늘은 로버스 케이브 실험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